네. 그, 몇 페이지에 대한 거를 할 거냐면요. 수학의 셈에서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했었죠? 유제 17번까지 했었고 11, 12, 13 해야 되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할까 해요. 2차 방정식에서 예. 2차 방정식에서요. 근과 관련된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보셔야 돼요, 이제. 근과 관련된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배운 거는 당연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습니다. 아이, 근의 공식이야. 뭐 해와 관련된 거긴 하지. 근과 관련된 건데. 근데 어쨌든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게 뭐였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값이 0이라고 할 때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 알파 베타라고 하는 값은 a분의 c가 나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더 배울 건데요. 첫 번째가 근의 부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글쎄요. 저기 그래프, 그러니까 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거나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거나 세 번째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질 거예요. 실근인 경우에. 당연히 실근인 경우겠죠.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서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일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는가? 혹은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요. 이거를 뭐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냐면 이쪽이죠.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기본적으로 그거랑 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방금 전에 여태까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랑 2차 함수를 계속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거랑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거랑 두 근의 부호가 모두 다른 경우를 2차 함수에서 x절편의 위치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시죠. 두 근이 모두 양수일 경우에는 그래프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a가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지금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하나만 할 거예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할 거고요. 여기에서 a가 0보다 클 때만 따지겠습니다. 자, 어차피 0보다 작은 건 크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식은 뭐가 될 것이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될 텐데 여기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 몇 가지 한번 챙겨봐요. 일단은 어디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요. 니까 맞아요. 판별식은 0보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또 한 가지 특징은 뭐가 있을까? 그래프에서 보면 fx가 아이고 글씨를 조금만 다시 고쳐 쓰겠습니다. fx라고 하는 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1.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게 X축과의 교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소에 해당한 누구에 대해서도 잠깐 신경을 써볼까요? Y축과의 교점은 어디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X에 0을 대입해서. X에 0을 대입하면 부호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죠? 그죠? 아, 오케이. 얘는 0보다 크구나. 라고 하는 거 체크했어요. 물론 지금 쓸 건 아닙니다. 그걸 써도 되긴 하지만 이걸로 갈 거예요. 자, 근과계수와의 관계에서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뭡니까? 두근이 모두 양수라고 한다면 합은 양수가 돼야 되겠죠? 곱은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뭐랑 뭐가? 합이 양수, 그리고 곱이 양수,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가 될 거예요. 이게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입니다. 그럼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될 조건은 뭐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아니 크거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교점이 생겨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합이 음수, 곱은 양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로 따진다면 뭐 그래프 옆에다가 새롭게 그릴게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짠, 짠, 짠. 여기도 짠, 짠, 얍.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 하나? 짠, 짠. 요런 거요. 어떨 것 같아? 어떤 게 있을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봐봐. 아까 방금 전에 힌트를 준 거는 뭐였냐면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걸 볼 수도 있고 Y절편이라는 걸 볼 수도 있고 판별식이라는 걸 볼 수도 있었어. 그리고 합을 볼 수도 있었고 곱을 볼 수도 있었지. 5개 중에 5개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해 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좋아. 또? 합은 모르지 않아요? 또? 곱은 음수가 될 거예요. 또? 응. 식에다 0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음수가 나오겠네요. 그죠? A가 0보다 크다라고 크게 잡았으니까요. 일단 결국엔 C의 값이 0보다 크다가 될 거예요. 그건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이건 얘랑 똑같은 말이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죠? 판별식, 합, 곱, Y절편? X절편에 대해서는 뭐 이제 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만 기억하면 될까?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곱이 음수예요. 왜요? 왜 판별식 안 봐요? 왜 판별식 무시함? 왜 판별식을 무시할까? 판별식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봐주시면 되거든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을 씁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고요. 여기에서 곱은 근각계수와 관계에서 뭘 쓴다고? A분의 C를 써요. A분의 C가 음수래요. 둘 사이의 부호가 어떻다고요? 달라요. 둘 사이의 부호가 달라요.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 덩어리는 무조건 플러스가 돼요. 자, b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얘는 무조건 반드시 0보다 커요. 아니면 함수값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0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면요. 아래로 블록한 상태에서 어떤 음수가 나온다는 건 반드시 그 양쪽으로 해가 생긴다는 얘기거든. 그지? 지금 그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예. 곱이 음수 또는 뭐가 0을 집어넣은 상수값이 음수일 때는 무조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계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근의 부호에서 봐야 되는 거 판별식이요. 그죠? 그리고 합곱의 부호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거 외우셔도 되고요. 이해하시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외우시고요.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할 건데요. 뭘 할 거냐면 거기 근의 분리라고 나와 있는데 근의 분리라고 나와 있으면 되게 뭔가 말이 막연하고 복잡해 보여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근의 위치요. 근의 분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근의 위치와 관련된 말이에요. 근의 위치라고 하는 애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떠한 한 근이, 두 근이, 첫 번째가 두 근의 모두 P보다 클 때.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근 사이에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에 대해서 축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결국에 얘는 함수값이 0보다 크고요. 함수값이, 그러니까 축 F0이 0보다 크고요. F0이 0보다 크고요. 얘가 F0이 0보다 작거든요. 축을 기준으로 한쪽에 둘 다 있을 때 이걸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두 근이 모두 0보다 클 때,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을 때, 두 근 사이에 0이 존재할 때 이렇게 P의 값을 0이라는 Y 값으로 바꾸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근의 부호가 되는 거예요. 근의 부호를 포함해서 이제 근의 분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때라고 하는 건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돼요. 알파와 베타의 값이 모두 다 P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뭐가 성립할까? 뭘 확인할 수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왜? 실근이 나와야지만 부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가 큰지 작은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값이 하나 있어요. 누구일까? 힌트는 지금 제 손가락이에요. 누구일까? 축이요.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 얘기 했었는데,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y는 x-p의 제곱 플러스 q 형태로 바꾸었을 때, 이 식에서 알파와 베타가 있을 때, 축은 두 값의 평균이다. 라고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2로 나눈 값이다. 였죠? 그래서 여기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분의 b 나오죠. 우리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분의 b요. 마이너스 2a분의 b요. 막 그렇게 외워서 했던 그게 사실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에 반으로 더 나눠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축의 위치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p보다 어떻다고요? p보다 크죠. 그죠? 하나 더. 곱은 부호를 확인할 수가 없죠. 지금 부호만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부등식으로만 가는 건데, 곱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곱은 포기해, 이제 내려놔. 저 곱 대신에 내가 모랑모랑 또이또이 하다 그랬었어. 0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 값이 0보다 크다고 했죠. 같은 거라고 그랬죠. 뭐를 넣었을 때의 p를 넣었을 때의 함수 값이 0보다 어때야 될까요? 커야 해요. 봐봐. p를 넣으면 함수값 여기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p는 0보다 어떻다고요? 그 f 어떤 식에다가 p를 집어넣으면 0보다 클 거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두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로 한번 볼까요? 두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알파는 여기, 베타는 여기, p는 여기. 그럼 첫 번째 여기 위에 있는 걸 응용해서 한번 써봐요. 첫 번째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축이라고 하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p보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더 작더라. 세 번째는 뭘 대입하면? p를 대입하면 0보다 크더라. p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저 위에 있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두근 사이에 p가 존재할 때는 어떻게 보면 돼요? 지금 저 사실 여기 있는 거랑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곱 대신에 함수값으로, 곱 대신에 함수값으로, 곱 대신에 함수값으로. 그 다음에 저기 뭐야, 합 대신에 축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곱 대신에 뭐로? 곱 대신에 뭐로? 함수값으로. 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합이 축으로 바뀌었어요. 0 대신에 p를 집어넣겨. 여기 p에다가 0 집어넣으면 똑같은 식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곱 대신에 내가 함수값으로 보라니까? 곱 대신에 함수값을 보는 건요. 나중에 나중에 써먹어요. 수능에서 써먹어요. 아니다. 공통수학, 고등수학 원 과정, 대치해서 써먹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대치해서 써먹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이 값은 A 알파 베타예요. 얘 곱하기 얘가 얘예요. 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식을 바꿔보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a 알파 베타가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당연한데 이걸 싹 다 지우고 싹 다 지운 다음에 그래프로만 생각하면 갑자기 굉장히 뜬금없게 들려요. 봐봐봐.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짠! 한 이 위치 값이 얼마야? 라고 하고서 2 나오고 4 나온다?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2래. 얼마라고? 16이야. 뭐 곱하기 뭐 한 거야? 2 곱하기 4 한 거야. 그리고 여기 개수를 곱했거든. 개수 곱했거든. 이게 뭐지? 거리곱인가? 거리곱이란가 뭔가 하는 그런 스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식으로 바로 바꾸지 않고 보자마자 바로바로 이렇게 툭툭 하는 그런 것들, 3차 함수에서 써먹어요. 3차 함수에서 써먹어요. 자, 생각해봐. 만약에 어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중에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질 때 여기의 값이 뭐 알파고 요거 값이 베타고 여기의 값이 감마면 얘는 얼마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가 감마죠. 왜요? 이거 식이 어떻게 되니까?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가 될 테니까요. 오, 이게 3차 함수에서 써먹어요. 4차 함수에서 써먹고요. 심지어 이거 이렇게 생겨먹은 그 그래프에서도 써먹고요. 뭐 굉장히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됐죠? 그래서 두근 사이에 P가 존재할 때, 방금 전에 여기 똑같이, 야, 두근 사이에 0이 존재할 때, 둘 사이에 부호가 다를 때, 뭘 했다고? 함수값이 0보다 작다로 갔다고. 다시 이거를 바꿔줄까? 얘를 이렇게 바꿔줄까? 찍찍하고, 찍찍. 자, 다시, 자, 찍찍. 뭐라고? 함수 값이 0보다 크다고. 얘도 찍찍 함수 값이 0보다 크다고. 그럼 여기도 찍찍 함수 값이 0보다 작다고. 자, 그대로 이용해서 가자고. 함수 값이 0보다 크다. 함수 값이 0보다 크다. 그럼 함수 값이 0보다 작다. P의 값을 P를 대입하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실제로 저기 그러니까 고등과정이 아니라 얘네를 외우라고 하는 것 중에서 근의 부호 또는 근의 분리를 확인하는 것씩 3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판별식, 추계방정식, 그리고 그 값에서의 함수값 라고 해서 자 따라해봐요. 판축함 근의 부호 뭐 보라고요? 판축함. 근의 부호 구하래. 뭐 하라고요? 판축함. 뭐 판별식부터 보고 추계방정식 위치 보고 그다음에 함수값 확인하면 된다고요. 자 근의 분리, 근의 위치, 이 얘보다 크다, 얘보다 작다 이런 거 보래. 뭐 보라고? 판축함. 네, 판축함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 이해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이해하시는 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뭐 하라고요? 판축함.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도저히 안 되면 막 이런 거 제가 막 이런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게 이해를 위해서 그래프를 그렸으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방법 뭐라고? 판축함. 예, 우리 암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생각하기 싫으신 분들, 판축함.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3글자, 판축함.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라이트센에서 한번 좀 확인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그거부터 볼까요? 라이트센부터. 라이트센에 아마 1068번, 1071번 이렇게 2가지 한 번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지워도 될까요? 예. 적으셨겠죠? 아, 저요? 그죠? 아, 아니 그 사인이라 짤까요? 그러세요? 아 예. 아, 아니 너 그거에 위치가 윤채야. 와, 너 잠시만. 근의 위치 쓸 때 말고도 근의 부호에서도 판축함 쓰면 돼요. 그냥 다 판축함 쓰면 돼요. 자, 1068번. 1068번 한번 봐봐. 자,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2 kx 플러스 1은 0에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라고 생각하자고요. 우리 그냥 이제 이걸로 생각하자고요. 그럼 뭘 쓸 수 있다? 한 축이 뭐요? 축은 마이너스 2분의 b잖아. 그러니까 그 합이랑 똑같아. 그냥 2루트 2k가 0보다 크고 함 1은 0보다 크죠. 함수 대신에 저기 y절편으로 생각하자고. 그럼 랑 판별식 짝수 판별식 2k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하려면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면 k가 2분의 루트 2보다 죄송합니다. 잘못 썼어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k가 2분의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계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k 플러스 1이군요. kx 더하기 k 플러스 1이었어요. k 플러스 1은 0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인가요? 절편도 k 플러스 1이에요. 제가 문제를 잘못 봤어요. 자, 그래서 1, 2, 1, 1 맞불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첫 번째. 두 번, 판, 축. k는 0보다 크다. 함, k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판축함.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크고 2분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크다. 쥐어 짜내는 게 안 되면 수직선을 그리세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 0보다 커요. 0보다 커요. 커요. 세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세 줄 다 동시에 겹치는 건 어디밖에 없어서. 1보다 음, 1 이상. 여기밖에 없어서. k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옆에 있는 1071번 한번 봐봐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 두 근이. 어떤 식의 두 근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9는 0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 첫 번째, 판, 판별식 다음, 축,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0보다. 마이너스 a가, 이거 축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a죠. 축이 1보다 크다. 함,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아, 0보다 크다. 알았어. 바꿔줄게.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0보다 크다. 판축함. 판축함. 다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6. 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 1번. A의 범위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A는 6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구했고요. 두 번째 축.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죠? 세 번째 함수값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판축함.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0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안 되면 또 수직선 그려야지 뭐. 자,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 4개. 정수 세는 법은 아시죠?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정수 세시는 방법은 아시죠? 여기 그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을 때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서 A와 B가 정수이고 A와 B가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마이너스 양쪽을 둘 다 포함하지 않을 때는 B-A에서 하나 더 빼고 얘는 그냥 빼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양쪽을 동시에 다 포함할 때는 하나 더 하죠. 아시죠? 알고 계시죠? 설마 뭐 혹시나 모르는 분 있나 해서 갑자기 확 불안해져가지고 이거 물어봤더니 갑자기 이러고 있길래 갑자기 놀래가지고 예, 그래서 좀 설명했어요. 딱 30분. 네, 여기까지 개념 설명했습니다. 자, 제가 개념 설명하는 한 30분 걸린다고 했었죠. 필수예제 11번 최고 수셈으로 돌아가서 필수예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하는 문제예요. 아직 안 써내려. 아니야.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고 저구간 허근을 가질 때. 자, 필수예제 11번 뭐 하래?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는 실근. 또 x제곱 플러스 kx 더하기 2k는 0. 얘는 허근. 뭐 할까?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8은 0보다 크고 또 실근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8k는 0보다 작다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으시면 되죠. 풀면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고 2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랑 또 0보다 작고 라고 하는 값을 공통범위는 안 되면 수직선 쓰세요. 안 되면 수직선 쓰세요. 저는 수직선을 권장합니다. 됐죠? 그래서 자 그럼 10-19번 봐봐봐.
적어도 하나는 실근에 갖도록. 은 어떻게 풀면 좋을까? 왠지 적어도라는 멘트가 들어가니까 한 번씩 하면 여사건 쓰고 싶지 않아? 여사건. 니네 2학년 2학기 과정 혹시 안 배웠니? 여사건이요? 주사위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1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가 이제 반대로 경우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알죠, 여사건? 들어본 적 없어요? 여사건이라는 멘트를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역사건이요? 역사건도 아니고. 네. 얼마나 하고 가십니까? 공수도 일단 다 끝냈고요. 어허. 그럼 이제 다운 지어가 시청하면 되고요. 네. 아, 특강 교재가 지금 근데 오늘 하나 더 하고 있어요. 뭐? 약간 중괄호를 좀 잘 그리는 거 보라 했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했냐고, 이 자식아. 특강이 다 끝냈고 전내생분의 여기까지 일단 다 했어요. 전날생인 것까지는 안 밀렸어, 이제? 네? 안 밀려고 다 끝냈다고? 알았어. 그러면 앞에 건 언제 하냐? 일단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자전거 조심해라. 자전거 타고 갈 때 조심하라고. 네. 여사건이라는 멘트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집합은 공수2에서 나오는 게 맞는데요. 여사건은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알려주는데, 적어도 A 하는 경우. 자, 동전 4개를 3개만 할게요. 양식. 3개를 던진대요. 아, 네. 주간 테스트. 월드 패스. 위크 이 자식아, 위크. 무슨 월드야. 자, 봐봐, 얘들아. 동전 3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야? 8가지야. 일단 8가지야. 근데 여기에서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개가 나오거나, 앞면이 2개가 나오거나, 앞면이 한 개. 1개만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거꾸로 물어보자. 앞면이 적어도 하나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냐? 3가지. 6가지. 자, 아까 분명 처음에 얘기했죠.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였다? 8가지였고,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그럼 몇 가지일까? 7가지야. 어떻게 계산했어요? 8개에서 하나 뺐잖아요. 뭘 계산한 거예요?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 여사건을 이용하는 경우는,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A가 아닌 애들을 말하거든요. 그럼 적어도 땡땡 A 하는 경우는 어떻게 푼다? 1 빼기 낫A로 하시면 돼요. 1 빼기 A가 전혀 안 나올 경우로 계산하시면 되는 게 이게 적어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Understand? 그러면 지금 저거를 보고서 드는 생각이 둘 다 허근을 갖도록 하는 경우만 아니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풀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를 배운 적이 없는 것도 신기한데요? 들어보신 적 없어요? 처음 들어요? 여사건을? 들어본 적 있죠? 없는데. 내 기억에 분명히. 혹시 중학교 내가
설명을 진짜 절대 안 했어. 선생님 사이 안에 동의서. 그러니까 여사건이라는 표현 자체가 교과서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여사건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거는 교과 과정상 확률과 통계에서 처음 나와요.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단어는 저기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선택 과목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처음 나오는데, 근데 대부분의 학원 선생님이 여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설명을 해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집합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 그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요. 그게 확률과 통계에서는 그렇게 배워요. 근데 그 전에 그냥 이 개념만 갖다 따다가 쓸 수 있는 그것들이 여사건이라고 해서 다 하고 있어서 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시는구나. 네. 신기. 세월이 바뀐 건가? 아니 뭐 젊으신 선생님이 교과서대로 설명하시면 여사건이라는 표현을 안 하셨겠죠. 근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 안 가르친 건 귀찮아서 빼신 거고, 설명하기 귀찮아서 굳이 이거 필요 없지라고 생각해서 그 판단하니까 어차피 교과서에도 없는 거라고 해서 설명 안 하신 거고요. 참고로 이거 적어도 뭐뭐 하는 경우에 대한 확률은 2학년 2학기 개념 플러스 유형 내가 방금 전에 아까 1교시에 초딩들 가르치고 올 때에 나왔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개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거는 적어도 뭐뭐 하는 경우는 전체에서 아닌 걸 뺀다 라고 하는 거. 여사건이라는 멘트 세 글자, 여사건 세 글자만 안 배웠지 전체에서 그 일부를 뺀 아닌 걸 뺀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저기서 배워요. 2학년 2학기에서 개념. 그러니까 개념 복습 좀 공부 좀 똑바로 좀 정리 좀 자, 19번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얼른. 니들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쨌든 어떻게 하면은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도록 하게 될까? 네, 프리노트에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10-19번이요. 그걸 굳이 지금 막 버리지 않으면은 죽는 병에 걸리셨나요? 그죠? 그게 막 네 살을 파고 들어갖고 막 전염된다거나 감염된다거나 그런 거면 빨리 갖다 버리시고요. 예. 그러면 굳이 지금 나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더하기 2는 0 이랑 x제곱 더하기 a-1x 더하기 a제곱은 0 중 적어도 하나는 실근.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질 경우 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는? 일단은 첫 번째,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지려면 첫 번째, 이 1번식과 2번식에 대해서 1번식에 대한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으로 가죠.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일 거예요. 그죠? 이 얘가 실근을 가질 때. 그러면 a의 범위가 어디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실근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식에 대한 판별식은요. A-1의 제곱 빼기 4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정리해보면 3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올 거예요. 부동 모양 바꿨어요. 부호랑 이것저것. 그래서 1, 3, 1, 1 얼마 하시면 A의 값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실근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수직선을 이용하면 되게 간단해요. 수직선을 이용하면 되게 간단한 게 적어도 하나는 실근이다 라고 하면은 이 수직선, 첫 번째 수직선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 애랑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애랑 동시에 만족할 필요가 있나요? 둘 다 실근일 필요가 있어요?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 둘 다 모두 실근이라는 얘기인데요. 적어도 하나는 실근이라면 결국에 무슨 말이야? 이 중에 하나만 실근이면 되니까 이 범위를 합쳐서 쓸 수 있어요. 결론이 뭐죠? x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가 가능해요. 어이? 납득이 됐어요? 근데 있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걸 좀 다시 한번 해보자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가 2보다 작은 거고요. 그죠?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A가 3분의 1보다 크거나예요. 를 동시에 만족시킬 때 둘 다 허근이거든요. 이거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이거 3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든?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크다의 반대말은 뭐라고? 크다의 반대말은 뭐라고? 크지 않아! 작다의 반대말이 뭐라고? 작지 않아! 그러니까 작지 않아!는 무슨 뜻이야?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크다의 반대말은 크지 않다. 그럼 A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로도 풀 수 있다고요. 이게 거꾸로 뒤집어주는 걸로서 생각하기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만 크다의 반대말은 뭐라고? 작거나 같다예요. 자꾸 내가 이거 한 3번째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응? 크다의 반대말이 뭐라고? 작다. 이거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크다의 반대말은 크지 않아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발전예제 12번. 제가 오늘 따끈따끈하게 특강에서 이걸 정리를 했는데요. 네, 본 수업 때도 저번 시간에도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저번에도 정리했었죠. 뭐 하는 경우에는 fx와 gx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뭘 확인해서 풀고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서 풀고 두 그래프의 교점을 기준으로 잡고
fx, gx라고 두 곱으로 나타낼 때는 gx가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애들이 나오면 뭘 이용한다? 부호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부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본다? x축과의 교점을 확인한다. 얘는 그냥 교점이 아니라 그래프에서의 두 그래프의 교점을 확인하고 여기는 x축과의 교점을 확인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 x1과 뭐 gx2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임의의 x1과 xy를 잡고 x2에 대해서 fx1이라고 하는 그 값이 gx2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어떠한 x를 대입하여도 여기다 서로 다른, 서로 같지 않은 값을 대입하던 뭐든지 간에 어찌됐든 모든 값들이 다 커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뭘 보라고 그랬죠? 솥값이 대값보다 크다. 이 식에 대한 최소값이 이 식에 대한 최대값보다 크다라고 풀어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1번. 발전제제 12번에 1번. 어디라고요? 뭐 보라고요? 교점 보라고요. 그래서 어디 보라고요? 마이너스 1이랑 2요. 자, 그러면 fx가 gx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은 어디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2번. fx, gx가 0보다 크다. 둘 사이의 부호가 서로 같을 때. 자, 그러면 x축과의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은 어디예요?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3일 때. 그러면, 자, 둘 사이의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부호가 같은 순간은 어디부터 어디예요? 1부터 3까지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도 하나는 아래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답니다.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죠? 네, 발전제제 3번 안 해도 되죠? 오늘 이거 숙제요. 네, 발전제제 3번은 안 하겠습니다. 자, 촬영 마무리할게요. 뒤에 짧게 수업하려는데 아까 그거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한 10분 날린 것 같아요. 요사. 네, 일단 촬영 끊겠습니다. 할 거.